지혜정원 TV, 삶의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80세를 넘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시기이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실제로 80세를 넘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현재 82세인 김영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들과 함께 조깅을 즐기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갔죠.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예전과는 다른 신체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는 주치의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왜 80세를 넘어서면 더 오래 살기 어려운 걸까요? 생활 습관이 그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평생 건강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던 영호 씨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0세가 된다는 것은 노화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보낼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80세 이후에 단기간 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원인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소화기획과 전문의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생리적 기능 저하예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 심혈관, 호흡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두 번째 원인은 치매 발병 위험 증가예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치매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또한 독서나 퍼즐, 새로운 취미를 통해 두뇌 활동을 지속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여러분은 8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은 점차 저하되기 시작해요. 30세를 넘으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지만 초기에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80세를 넘어서면 신체의 기능 저하가 더욱 뚜렷해지고 무엇보다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특정 장기나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 근육과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장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신경세포나 뇌세포가 손상되면 예전처럼 쉽게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어요. 그 결과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소, 건망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도 조금씩 지장을 주게 돼요. 면역력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져요. 그렇다 보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도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도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노화의 신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질병에 쉽게 걸리는 것, 그리고 뼈 건강 악화 등도 그중 하나예요.
고령자는 가벼운 질병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해요. 그래서 70대부터 80대에 걸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특히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장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신체 변화에 맞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나가면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감정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날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괜히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듭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전화 한 통 못했을 때도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기보다 이제는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변하면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을 말도 이제는 마음에 남아 한참을 곱씹게 됩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집중하느라 대답을 잘 안 하면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나?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이끄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보살피려 합니다. 한때는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자녀들도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며 바쁘게 살아가고 오히려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며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상과의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은행 업무도 어렵고 가게에서 QR코드를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배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자녀들이 몇 번 설명해줘도 머릿속에 잘 남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포기하게 되고 결국 나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자주 보던 이웃도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들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는 결국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지내지 않고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한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의 과정일 뿐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몸도 삶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울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면 고령자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안정된 생활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고령자의 건강한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가지 질병. 80세를 넘으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고령자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병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체 회복력이 감소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1세 김정호 씨는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긴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의 절반이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오래 방치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김정호 씨의 경우 다행히 빠르게 치료받아서 큰 위기를 넘겼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마비가 오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겪은 사람은 김정호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85세인 이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순자 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이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죠. 암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박명희 씨는 몇 년 전부터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원인의 19.5%를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분열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암 발병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다행히 박명희 씨는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꼭 받아야 해요. 특히 나이 들면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조언합니다. 폐질환으로 고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83세 최기남 씨는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오래 살아도 괜찮네 라며 건강을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고 가래가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쇄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폐의 회복 능력이 낮아져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의사는 금연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야 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기남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금연을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들의 설득으로 담배를 끊고 지금은 호흡기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 병원 신세지면 너무 힘들어요.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80세 이상 고령자들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과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암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금연과 예방접종, 그리고 실내 공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80세 이상이 되시면 건강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의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쉽게 걸릴 수 있으며 감염이 되면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나았던 병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상처나 염증이 악화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렴이나 독감 같은 질병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속 여러 장기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심장, 폐, 간, 신장, 뇌 같은 주요 장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점차 약해지며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폐 기능이 저하되면 숨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독소가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80세 이상이 되시면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장한다. 혈압이나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작은 이상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오래 사시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면역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선, 닭고기, 저지방 유제품, 콩류 등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력도 높여준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과일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15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고 근력이 유지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유연성이 향상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흡연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연을 실천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이 즉각적으로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시작한 지 몇 주 후면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해왔다고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늦게라도 금연을 하면 건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우울증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나 글쓰기, 바둑, 장기 등의 두뇌 활동을 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야.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고령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정원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